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 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뭐 사학연금공단,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준호 박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투자 캠퍼스 세금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연금 소득을 수령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금융소득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금융소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뭐 수령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소득을 좀 이렇게 금융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럼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 이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연구를 하다가 제가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그 직장에 다니셨을 때 했던 것처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을 하시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 금융소득 때문에 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네, 중소 종합과세가 돼서 이런 분들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을 하시고, 이제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그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의문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이제, 아니, 그 동영상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된다고 그렇게 올려놔버리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통화를 했고, 저의 그 세법 해석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그분의 생각을 말씀을 하셔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 저는 이제 왜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뭐 다 납득은 안 되시겠죠? 제가 완전 뭐 이렇게 뭐 이 세무 공무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이제 동의가 안 되셨던 모양인지 아마 국세청에 직접 질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만 받는, 공적연금만 받는 사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기부금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과연? 라고 이제 질의를 하셨고, 그 국세청 답변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 국세청 답변을 받아서 저에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답변이 왔는지, 그리고 과연 제가 세법 해석을 해서 네,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과연 맞았던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공유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제 이 유튜브에 제가 어떤 동영상 올려놨냐면, 이 연금 계좌 관련해서요. 여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벤처투자소득공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연금소득세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올려놨는데요. 벤처투자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동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뭐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갖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동영상으로 다 확인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 사학연금을 갖다 수령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앞으로 이제 뭐 수령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세금이 좀 꽤 나옵니다. 그 세금이 좀, 한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것들, 왜 연금계좌에, 직장에 다녔을 때에 구입하셨던 것처럼, 예,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시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냐, 받을 수가 없냐, 라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동영상을 올렸냐? 이 썸네일에 있는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연금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이건 이제 공무원연금을 예로 든 겁니다. 공무원연금을 300만 원씩, 월 300만 원씩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약 1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만 원을 내게 되는데, 이 100만 원을, 네, 연금계좌, 어, 내고 말겠죠? 그러면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 종합소득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 연금소득, 공적연금을 받을 때 네, 여기 보시면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고 연금소득 금액이 있거든요. 이걸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합산한 금액을 전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왔으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 공제와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공제 이게 벤처기업 투자 공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네, 라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벤처투자 소득 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원래 92만 원, 이건 지방세에서 뺀 금액이니까요. 100만 원 정도는 냈던 금액을 5만 원만 내면 된다. 그래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물론,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지 않고, 연금계좌만 활용할 수도 있다. 네, 연금계좌만 활용을 해도 지금 세금을 92만 원을 냈어야만 하는 거를, 네, 2만 7천 원만 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남은 환급을 받겠죠. 90만 원 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연금의 세액공제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갖다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얼마를 납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전체 금액 대비해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동영상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메일을 주셨습니다. 공적연금, 연금소득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과세 이연해 두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소득자에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벤처투자소득공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오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좀 다른 의견이 있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메일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또 메일을 답장을 보내드리면 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분께 이렇게 네, 답장을 드렸습니다. 어, 그 선생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다른 듯하다. 그래서 그 서로 다름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고 이제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하다 며칠 뒤에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그리고 세법 그 조항에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합소득은 아까 그 6가지 소득이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거주자는 이제 한국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선생님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아마 사학연금 쪽으로 아마 받으실 모양입니다. 받으실 모양인데 그러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꼭 해 보시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거는 조세심판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 듯하다. 내 생각은.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약간 납득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국세청에 질의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국세청에 질의를 하시고 나서 답변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답변을 받으신 내용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길동님의 문의가 처리되어서 물론 그 선생님의 뭐 성함과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뭐 이 개인 정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이 국세청 답변을 받은 내용들을 제가 네,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좀 허락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개인의 그 개인 정보가 나가지 않는다는 선에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허락해 주셔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의견이 옳으셨습니다. 국세청에 문의드려 답신을 지금 막 받았습니다. 라고 주시면서, 이제 국세청에서 온 답변이 있겠죠. 보낸 사람, 국세상담센터, 받는 사람, 선생님 해가지고 이제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자, 국세청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나, 이런 질문을 하신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연금소득만, 공적연금만 있는 소득자가 연금저축이나 IRP에 600만 원과 300만 원 납입하였을 때 종합소득 신고 시 불이득의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냐? 라는 것과 연금소득 이외에 이제 종합소득 중에 무슨 뭐 금융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과연 IRP에 600만 원과 30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어,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하고 또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답변이 이렇게 온 모양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외에는 적용이 가능하므로 연금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청의 답변을 받아서 이 답변 내용을 저한테 메일로 토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석한 게 맞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제가 좀 찍어서 올릴 수 있겠냐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저도 자신감이 생겼겠죠.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일요일 날도 이제 지금 홍준호 박사님의 그 투자 캠퍼스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그 교육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금융소득, 투자 관련해서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금융소득과 이제 본인의 다른 소득 합산해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약간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한테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계속 들어가라. 그리고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을 해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법 조문을 가지고요. 네. 자, 음, 지금 네, 이건 아까 이제 제 유튜브 알려드린 것이고,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 자, 보시면은 소득세법에 지금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소득증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공제 중에, 여기 기본공제, 인적공제 그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놨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하면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과 뭐 이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면은 가족이라든가 자녀분들, 부모님들을 뭐 인적공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추가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죠. 인적공제는요.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기 보시겠습니다. 음, 우리가 소득공제 중에 요 특별소득공제요. 특별소득공제는 이제 뭐 뭡니까? 그 주택 관련 공제를 말씀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라고 나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 주택 관련 이 조항들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상환, 그 원리금 상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로자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오시면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번 가볼게요. 세액공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 답변이 왔었지 않습니까? 국세청 답변에 어떻게 왔었습니까? 이렇게 왔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나와 있었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요 문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세액공제 뭐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벤처투자소득공제, 벤처투자소득공제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시면 약 16조에 벤처투자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주자죠. 거주자가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아까 우리 종합소득금이 뭔가를 봤었죠. 연금소득자도 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됐죠. 그러면 금융소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만 2천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금융소 종합과세가 되죠. 금융소득만으로라도. 그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벤처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이 네, 이렇게 이용하셔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저도 좀 확신이 물론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세청에 질의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세법 해석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더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어,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금융소득이 같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셔서 그 세금을 약간 돌려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소득공제에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직장에 다니셨을 때처럼 네, 활용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신다면 세금 절약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연금계좌 보호는건 어떻게 해요? 네, 자, 그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공제 안 받으신 금액들은 이렇게 전환을 하셔가지고 네,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는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고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또 받기 위해서 새로 연금계좌를 또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특히 네, 그다음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융소득을 네, 수령하시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좀 절세를 하고 싶었을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네, 근처투자소득공제를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국세청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